수리 능력과 문제 능력 중에서 응용수리 수리 퍼즐 영역에 점수 계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요, 굉장히 출제 많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응용수리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랑 정리하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걸 근거로 판단할 때 참말을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동아리 5명의 학생 각각은 B 동아리 학생들과 30회씩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대요. 각 게임에서 이길 경우 5점, 비길 경우 1점. 질 경우 마이너스 1점을 받는데요. 게임이 모두 끝나자 A 동아리 5명의 학생들은 자신이 얻은 합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이들 중 한 명만이 참말을 하고 있대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요, 문제 형태를 보면요, 응용수리보다는요, 문제 해결에 가깝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말을 말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혹시 참거짓 문제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 문제풀이 과정은요, 응용수리로 풀려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렇게 풀 생각이거든요. 태우, 시훈, 성원, 빛나, 은지 이렇게 총 5명 있는데요. 얘네들이 점수가 있고요. 한 명만 참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30회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각 게임에서 이길 경우 5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 점수는 몇 점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30번을 다 이긴 거니까 5점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리고 최고 점수는요, 플러스 150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최저 점수는 어떻게 돼요? 30번을 다 지는 거잖아요. 지기 때문에요, 질 경우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점이 되는 거죠. 되셨죠? 이게 최저 점수예요. 잠깐만. 이게 조금 낯서시죠? 왜 낯서냐면요,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예를 들면요, 답을 안 쓰거나 틀리면 몇 점으로 처리해요? 0점으로 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20문항이에요. 그러면 한 문항당 5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좀 시험을 잘 보셨어요. 그러면 100점이라고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뭐를 세죠? 틀린 개수를 세잖아요. 그죠? 그럼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100점인 거잖아요. 20 곱하기 플러스 5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3개를 틀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5점이 몇 개가 빠지는 거죠? 3개가 빠지는 거죠. 즉 이거죠.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맞은 문제가 3개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틀린 문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5점이 3개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5. 그래서 몇 점 되는 거죠? 85점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요, 그 세 문항을요, 쓰지 않았어요. 즉 오답이 아니라 앞의 경우는 오답이었고요. 틀린 문제였으니까 오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답이었고요. 만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우린 몇 점으로 처리하죠? 0점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똑같이 몇 점이죠? 85점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만약에요, 시험을 여러분들이요, 좀 과하게 좀 못 봤어요. 과하게 못 보면은요, 우리가 뭘 세시죠? 우리가 그냥 다 틀리거나 아니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0점이잖아요. 그죠? 0점에서 맞은 개수 된단 말이죠. 그죠? 한 4개 맞았어요. 그럼 4개 맞았으면요, 다 0점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4개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 맞을 때마다 몇 점이 오르는 거죠? 5점씩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0점이었던 게 그 0점이 5점 획득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4개 맞았으니까 몇 점인 거예요? 20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간단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요, 이제 가끔 시험 보러 가면 요즘은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찍지 말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왜 찍지 마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이런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오답과요, 그 다음에 그 쓰지 않은 거 있잖아요. 무응답 있잖아요. 이걸 점수를 좀 다르게 준 거예요. 오답은 마이너스 2점을 줬다면 무응답은 0점을 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요, 오답을 쓴 사람이 좀 불리하게끔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 잘 없어요. 요즘은 잘 없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됐고요. 그런데 혹시나요, 계속 있을까봐 그래요. 만약에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NCS 시험 보러 가셨는데요, 감독관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 풀면서요, 찍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오답 관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찍지 않으셔야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락 점수도 있어요. 과락 점수. 이건 조금 번외 여기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과락 점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뭐 정보 조직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은요, 각각 영역마다요,
영역별 과락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되게 수리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수리만 골라서 풀 거잖아요. 그에 반해 의사소통을 되게 못해요. 그럼 의사소통을 다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즉 과락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문제 형태, 즉 NCS 평가 형태가 어떠냐면은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다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요, 과목별 과락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순서대로 푸세요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감독관께서.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을 지키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막 잘하는 영역, 어떤 분은 의사소통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막 푸시면은요, 과목별 과락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 말씀된 것 같고요. 이제 전 문제 풀러 갈게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회를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5점이잖아요. 그래서 150점이 될 거고요. 질 경우는 마이너스 1점이고 마이너스 30점이 될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태우 같은 경우 볼게요. 148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48점이니까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 148점. 되셨죠? 여기에 있으면은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다 이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비기거나 졌다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비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비겨요.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질 때나 비길 때나요. 점수가 감해지는 게 다르다고요. 자, 비기면 몇 점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점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 몇 점 받은 상태예요? 다 이겼다고 가정한 상태니까 플러스 5점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 5점을 받은 게 1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몇 점이 감해지는 거예요? 4점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비길 때마다 4점이 강해지는 거라고요. 감해지는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면은요.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5점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1점을 받는 거니까 5점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5점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점이 감해지는 거죠?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6점이 강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마이너스 6점이 감해지는 거예요. 즉 6점이 다시 6점이 감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요. 148점은 절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148점은요. 비기면 마이너스 4점. 한 번 비겨도 마이너스 4점인데 148점, 2점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보이세요? 마이너스 4점과 마이너스 6점. 이게 무슨 수예요? 짝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쉬운 점수인 145점과 성원 점수 143점은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은지도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150점에서 145점 되려면 5점을 감해야 되는 거고요. 빠진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150점에서 145점이 되려면 5점이 감해져야 되는 거니까 호시점만큼이 감해져야 되는 거고요. 143점이 되려면 7점만큼이 감해져야 되는 거고요. 139점이 되려면 11점만큼이 감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선 짝수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홀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자연수 횟수일 거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시윤, 성원, 은지 이건 안 되고요. 시윤, 성원, 은지 이거 안 되고요. 태우도 안 되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빛나 이렇게 푸시는 게 좀 더 나은 풀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해설 잘 있으니까 나머지 분은 해설 보고 보시면 되고요. 좀 요 정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거 됐고요. 근데 조금 더 하죠, 우리. 물론 응용수리 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해볼게요. 그럼 140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요 좀 지우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지울까요? 자, 140점이 맞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걸 지우고, 죄송해요. 이걸 지우고. 조금 착각이 들더라고. 이걸 지우면은 140점을 볼게요. 140점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140점. 자, 말이 맞죠? 그러면 얘는요, 몇 개를 이겼고, 몇 번을 비겼고, 몇 번을 졌냐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몇 점이 감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10점이 강해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0점이 감해진 거죠. 맞죠? 그럼 제가 잠깐 지웠는데요. 여기요, 몇 점이었죠? 마이너스 4점이었고요. 여기요, 마이너스 6점이었잖아요. 하나당.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방법은요. 마이너스 4점에다가 더하기 몇 점이죠? 마이너스 6점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140점. 즉 빛나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몇 번 이긴 거죠? 28번을 이긴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비긴 게 몇 번이죠? 한 번 비긴 거고요. 로즈 진 게 몇 번이죠? 한 번 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해설을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면서 풀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홀수 짝수의 개념을 이용하면서 그다음에 태우 정도는 대입해 보면서 이렇게 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되셨나요? 요 동네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